최근 김정은은 여자 축구팀 우승 성과를 강조하고 또 내 고향 축구단이라는 축구팀을 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왜 이렇게 간부들과 주민들에게 팁을 내고 있는 건가요? 내 고향 축구단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한국에 왔다 갔고 우승까지 하고 돌아갔습니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해서 3억 원을 응원단에게 지원을 하기도 했죠. 깜깜이 지원이다라고 비판도 지금까지 많이 있는데요. 어떤 단체에게 어떻게 쓰였는지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고, 이 3억 원이라는 돈이 북한 선수단의 응원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평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북한에서 온 같은 동포를 응원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놀랍게도 북한 선수단이 온 거는 클럽 대항전입니다. 사실 북한에서 클럽이 있다라는 것도 참 굉장히 의아스럽기는 한데요. 이 클럽 대항전에 와서 국기를 흔든다. 북한 축구 선수단 끝나고 나서 인공기를 들고 활보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은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에 3억 원을 들여서 응원한 팀이 인공기를 들고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다녔다라는 그 사실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될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과연 북한에서 이 내 고향 축구단을 비롯해서 축구란 어떤 의미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북한에서 축구는 그냥 축구가 아닙니다. 일단 김정은이 이 체육강국을 주장을 했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는 것을 이제 표명을 했는데, 이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는 것이 결국은 이 정치적인 선전 수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체육이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축구라는 게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죠. 이 북한의 여자 축구단 굉장히 기량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기량을 갖고 있는데, 김정일이 강성대국을 강조했다면 김정은은 지금 체육강국을 표방을 했죠. 그런데 그 체육강국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국가를 우선시해서,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일전을 했다 그러면 누구 응원합니까? 당연히 한국 응원하죠. 그거는 애국주의의 발현이 들어가는 거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구라는 것이 해외에 나가서 어떤 경기를 했을 때 우승을 할 정도의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김정은은 이 축구라는 것을 통해서 국가주의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애국주의입니다. 자, 내 고향 축구 선수단 평양에 돌아갔습니다.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평양 순환공항에 수없이 많은 인파들이 환영 행사를 했고, 그들은 무도차를 타고 평양 시내를 활보합니다. 자, 이 클럽 대항전에 가서 우승한 선수들에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만약에 한국에서 아시안 선수 클럽 대항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프로 축구팀이 우승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그들을 환영하는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그들을 서울 시내에 무도차를 태워서 시간전을 할 수 있습니까? 안 하거든요.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왜 합니까? 축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김정은이 국가주의를 선전하는,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선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축구였고, 그 대표한 것이 바로 내 고향 축구 선수단이었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들을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응원하고 인공기를 활보하게 만들고 그들을 또 평화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씌웠습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거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북한은 축구를 좀 다른 종목보다 중요하게 육성하는 느낌이 실제로 김정은이 의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네, 김정은이 체육강국을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해외의 어떤 대회에 나가서 성과를 거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체육이고, 그 체육에서도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가장 잘 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자축구라는 겁니다. 이 여자축구의 기량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어서 결국 이번에 한국에 온 팀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축구단을 활용해서 체육 강국, 더 나아가서 어떤 국가 제일주의, 국가 우선주의 이런 부분들을 인민들에게 선전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에 내 고향 축구단 돌아가서 또 어디에 갔습니까? 평양의 환영 행사 끝나고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이들을 초청해서 치하한 것이 아니고 중앙간부학교 80주년 기념 행사에 이들을 초대했습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자, 가정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해외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했던 것처럼 공항에서 환영 행사하고 시가지에 무도차를 타고 그렇게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하면 끝난 거죠. 그리고 다시 그들을 불러서 그냥 치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중앙당 간부학교 80주년 기념 행사에 초청을 해서 시범 경기를 또 하게 한 겁니다. 즉, 간부들에게 또는 인민들에게, 북한 주민들에게 이 선수단의 활약상을 보여준 거죠. 왜 했겠습니까? 이 선수단처럼, 해외 선수단처럼 국가를 위해서 무조건 희생해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중요한 의도가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이들이
경기한 곳이 어디입니까? 한국입니다. 북한은 지금 한국을 제1의 주적, 불변의 주적,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해놓은 상태고 김정은이 두 개의 국가를 주장했기 때문에 한국은 그야말로 적대국입니다. 그 적대국이 한복판에 가서 한국과 경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국을 또 이겼어요. 그리고 거기에 인공기를 막 휘날리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정치적인 선전수단으로 활용하기 좋습니까? 즉 중앙당 간부학교, 북한의 최고의 엘리트를 키워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곳인데 그 80주년 창립 행사에 이 축구단을 초청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 국가 제일주의, 국가 우선주의를 선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들어간 연출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내 고향 축구단이 우승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런 스포츠 성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네, 무엇보다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교시입니다. 김정은이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서 두 국가론을 제시를 했고, 심지어는 조한 관계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그들에게 불변의 주적이자 적대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 고향 축구 선수단이 한국에 가서 한국 대표를 이기고 돌아왔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인식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해외에서 아시안컵에 우승을 하고 돌아왔다는 것이 아니고 적진에 가서 승리하고 돌아왔다. 적진에 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돌아왔다라는 인식이 훨씬 더 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축구는 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계속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북한의 이 우승 소식 이후에 북한의 노동신문은 연일 이 내고향 축구 선수단의 그 우승 소식을 전하면서 당연히 그 기량 전하고 있고 주민들은 이들의 그 우승 자체가 그 지금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가장 잘 구현한 것이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단순히 이 축구 선수들뿐만 아니고 북한 당국이 왜 이렇게 이 축구 선수단에 대한 성과를 강조하겠습니까? 북한이 말하고 있는 바로 영웅주의, 국가주의의 강조입니다. 즉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 국가가 여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북한에서는 어릴 때부터 일당백 자폭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국가를 대표해서 싸우는 것이 그게 잘못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국가를 위해서 싸운다기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까? 바로 수령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김정은의 군대, 김정은의 선수단 이렇게 이제 표현을 북한에서는 실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가를 위해서 경기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한에서 말하는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는 것은 수령 절대주의입니다. 김정은 개인에게 충성하기 위한 우승인 거지 그게 어떤 국가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애국주의와는 또 다른 관점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단 보면 저는 정말 그 영상 보면서 너무나도 황당했는데요. 이 선수단들이 막 팔짝팔짝 뛰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축구 선수단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아니 우리가 보통 스포츠라고 하면 정치, 국적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정정당당한 매너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축구 선수로서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저는 정말 이게 이 북한 정권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 선수단, 이 내고향 축구단 감독 리유일 감독 한국과 기자회견을 할 때 굉장히 거칠게 항의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국호를 제대로 불러라. 왜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입니까? 바로 김정은이 말한 두 개의 국가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감독, 김정은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야, 이게 정말 축구 선수단 감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인가 할 정도로 같이 선수들과 뛰면서 그렇게 좀 굴욕적인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북한에서 그냥 스포츠가 아닌 거죠. 결국은 이 자신이 적진에 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돌아온 그런 장수와 같은 모습으로 김정은 앞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정말 이 북한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와 똑같이 우리 정부가 보여준 북한 선수단에 대한 평가 역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을 두고 북한 선수단의 한국 경기가 8년 만에 이루어지는 경기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았지 않습니까? 남북한 체육교류의 시작이니 막혀있던 남북 관계를 뚫을 수 있는 어떤 돌파구가 된다느니 이런 말을 했지만 결국은 그건 우리만의 생각이었던 거죠. 북한은 이 스포츠 교류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말 그대로 주적인 곳에 가서 이 인공기를 꽂고 돌아온 그런 승전보를 울린 정치적인 수단으로 축구
축구 선수단을 바라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지금 이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얼마나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두 개의 국가가 될 수 있습니까? 남북한이 아닌 조한 관계라고 여러분들 부를 수 있습니까? 북한이 김정은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지금 축구 선수단은 그런 의미로 지금 여기 와서 축구를 하고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통일부에서 그 주장과 맥을 같이 하게 3억 원이라는 세금을 들여서 응원까지 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무슨 평화를 쌓았느니 남북 교류의 어떤 돌파구가 된다느니 이렇게 지금 시대착오적인 비현실적인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문제입니까? 국민들의 관심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네, 북한이 이런 체육 외교는 실제로 외교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단순히 정치 선전, 선동용으로 쓰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은 명확하지 않을까요? 북한의 체육 외교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답변하고 싶은데요. 북한이 사실 우리가 스포츠 체육이라고 하면 뭐 정정당당하게 국적을 넘어서서 정말 스포츠인으로서의 그 정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그 행태는 굉장히 비매너적입니다. 이번에 왔을 때도 언론과 접촉하는 것은 극히 차단을 했고 이 스포츠라는 관점에서 사실 이들의 모습들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경기장에서 그들이 뭐 사실 이겼기 때문이지 만약에 지고 있던 경기라면 얼마나 비매너적인 그런 모습들을 지금까지 우리는 잘 봤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에게 정정당당한 스포츠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정권과 김정은을 위해서 이겨야만 산다라는 그거 하나만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북한의 체육외교 전혀 그 단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뭐 또 어떤 분들은 이 막혀있는 남북관계를 뭐 비정치적인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이것을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정말 지금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김정은이 두 개의 국가를 얘기해놓은 이상 남북한의 과거처럼 같은 동포 동족의 개념으로 어떤 스포츠 교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스포츠를 뭐 비정치적인 것으로 간주하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스포츠는 결코 비정치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특히 축구는 더할 나위가 없죠. 그런 점에서 남북한 체육 교류를 통한 뭐 평화 관계 뭐 이런 주장들 저는 전혀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지금 북한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거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마치 평화를 이룬 것처럼 그렇게 현 정권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축구는 결코 축구가 아닙니다. 네, 북한군 파병 이제는 뭐 사실 됐습니다. 가장 큰 군사적 수확이 북한에게 있다면 무엇일지 그리고 이번 전쟁을 통해서 어떤 전술들을 배우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저희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키우에 갔었는데요.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혹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기 전에 저희가 현지의 영상들을 좀 이제 입수를 해서 봤는데 보통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면 뭐 이 병력과 뭐 탱크 이런 걸 앞세워서 어떤 전선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건데 이번 전쟁의 양상은 특히 21세기 전쟁의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 바로 자폭 드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크라이나에 가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지에서 온 영상들을 보면 이 자폭 드론이 우크라이나의 수도죠. 키우 도심 한복판에 즉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냥 아파트에 자폭 드론이 날아와서 그냥 폭발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전쟁이라는 것이 어떤 전선이 형성되고 뭐 후방이 있는 개념이지만 21세기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 수천 킬로미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에도 이 자폭 드론이 날아와서 민간인과 군인들의 구분 없이 누구라도 전쟁 피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북한군이 이번에 파병을 하면서 얻었던 가장 큰 수확은 무엇일까? 저는 실전 경험이라고 봅니다. 21세기 전쟁의 양상이 정보전, 드론전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실전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은 현장에서 직접 그 전쟁을 치른 거죠. 처음에 북한군이 파병되었을 때는 과거의 전투 형태 때문에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자, 북한군이 뭐 드론 공격을 받아본 적이 실전 있습니까? 뭐 실전에 간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초기에는 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뭐 무방비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것에 방어를 하게 되는 어떤 전술적인 요인들을 파악하게 된 거고 그래서 결국 이 북한군이 전선의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된 거죠. 자, 이러한 경험들 저는 뭐 북한이 이번에 파병을 해서 경제적인 지원, 식량, 군사적인 지원 뭐 여러 가지 이익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큰 수학은 바로 실전 경험을 한 것이다. 그것도 21세기 전쟁 양상의 변화된 전쟁 양상을 그대로 체감했다라는 것이 아마 이번에 가장 큰 수학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북한군 전투력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드론전 경험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 어떻게 보시나요?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상상했던 거죠. 뭐 예를 들면 군인들이 실제로 전투에 나가지 않고 게임기 같은 모니터 하나 놓고 거기에 미사일이라든지 뭐 드론을 조종해서 전쟁을 한다. 가상의 현실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였는데 그게 지금 전쟁에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북한은 분명히 이러한 전투 경험들을 체득했을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뭐 정보전 또 드론전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전술적 이익을 획득을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려스러운 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드론 사령부마저 해체시켰지 않습니까? 우리는 드론 공격에 방어할 준비가 사실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우크라이나 키우에 있을 때 이 전선과는 물론이고 러시아와 뭐 수천 킬로, 수백 킬로 틀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드론이 날아와서 민간인 지역의 아파트를 공격을 합니다. 네, 만약에 한국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뭐 정말 생각하기도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인데요. 하지만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 남북한의 거리는 너무나도 가깝습니다. 평양에서 서울까지 불과 뭐 200km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드론 공격이 이루어지게 되면 한국은 사실 지금 거기에 방어할 능력이나 또는 실전 경험을 한 번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사실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뭐 같은 레벨에서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한국은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이 드론 공격을 감행한다? 막을 수 있는 어떤 역량이나 방어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하는 거죠. 동시에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공격에 똑같이 대항할 수 있는 공격력이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북한군이 이번 러시아 파병에서 경험한 드론전, 정보전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전차가 대량으로 파괴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드론이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우크라이나 키우에 갔을 때 그 외교부 청사 앞에 전쟁에서 실제로 그 파괴된 러시아 장비들을 그대로 이제 옮겨와서 전시를 해뒀는데요. 사실 전시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 모형이라고 보통 이제 생각을 하죠.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 중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단순히 그냥 안보 교육 차원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전투 현장에서 노획된 장비들을 지금 외교부 청사 앞에 그대로 이제 갖다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러시아의 뭐 T-82 탱크라든지 그 전차가 이 드론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개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 자체를 완전히 이제 개조를 해서 이 드론 공격에 방어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걸 막아내지 못한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전쟁이라는 개념은 탱크와 병력이 이제 같이 가서 전선에서 뭐 포를 쏘고 전쟁을 하는 전투를 하는 그런 형태를 보통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자폭 드론이 날아와서 이 전차를 공격한다든지 하니까 이 무방비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또 하나 북한군의 전투력인데요. 이 북한 당국이 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을 영웅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쟁 중에 포로가 되지 말고 자폭을 했다라는 것이 영웅화처럼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전쟁 중에 지뢰를 북한군이 온몸으로 6턴으로 그냥 뚫고 가서 그 지뢰밭을 개척을 했다. 그래서 그가 영웅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어떤 전투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고 거기다가 북한군의 전투 역량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본인의 생명을 자폭을 해서라도 자폭을 하는 게 영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군인들이니까 우크라이나가 당해내기가 어려웠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북한이 실전 경험을 엄청나게 축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군사 균형 변할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 한국군이 가장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문제는 드론 방어일까요?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이번 전쟁의 양상을 보면서 정말 전쟁이 당연히 참혹하고 공포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직접 그 참혹한 모습들을 봤을 때 과연 우리는 이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정말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엄연하게 이제 현실을 봐야 되는데요. 휴전이 된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금 전쟁 중인 상황이고 우리는 휴전인데 이 전쟁 중의 상황에서 뭐 전방과 후방에 따라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디든지 이 드론이라든지 정보전에 의해서 누구라도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게 바로 21세기 전쟁의 참혹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북한군의 경험한 이번 전쟁을 통해서 경험한 실전 전투 능력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군사적인 역량들을 강화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 전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안보 의식이 저는 가장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군사력 너무나도 강합니다. 북한과 비교했을 때 객관적 수치로는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과연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자폭 정신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심리전, 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정말 우리가 지금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하지만 남북한이 지금 휴전 중이라는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반드시 전쟁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군 파병 여쭤볼게요. 북한군 파병은 계속 진행되고 또 늘어날 것으로 보시나요? 그러나 현지 관계자들은 지금 전쟁의 양상을 장기전으로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곧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 저희도 굉장히 좀 놀랍고 실망스러웠는데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전쟁이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의 추가 파병 가능성은 열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로서는 더 이상 전선에 투입할 병력이 지금 없는 거죠. 뭐 일각에서는 약 100만 명 이상이 전사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50만 명 이상이 전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1차 세계대전보다 훨씬 더 긴 지금 4년이 넘게 이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로서는 북한에 대해서 추가 파병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또 이번 파병을 통해서 이 북한군의 전투력이 얼마나 높다라는 것을 실제로 확인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느 군인도 이렇게 자폭을 하면서 또 그것이 영웅으로 대우하면서 이 전투에 나서는 그런 군인들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북한 정권의 잔악함이 이번 파병에도 그대로 드러났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뭐 우리는 파병을 할 때 국내 여론이라든지 또 정치적인 어떤 견제의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북한은 당국이 결정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결정하면 그만인 거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해외에 가서 전사를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국가와 조국을 위해서 충성하고 정권의 수령을 위해서 영웅처럼 그렇게 장렬하게 승화했다라는 것이 북한 내부에서 이미 그것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죽음의 마케팅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김정은으로서는 추가 파병의 요청이 오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북한이 받을 수 있는 즉 기존의 식량이나 뭐 원유나 또 그런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고 북한이 지금 원하고 있는 뭐 정찰 위성이라든지 또 미사일이라든지 뭐 이런 고강도의 군사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다면 뭐 북한으로서 당연히 추가 파병을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북한군의 파병을 강력히 규탄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추가 파병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입장과 또 우리 국민들의 관심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 뭐 남북 관계가 좀 좋지 않다라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차가 막힐 때도 있고 또 시원하게 뚫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그래왔거든요. 남북 간의 사이가 굉장히 가까울 때도 있었고 또 뭐 굉장히 적대적인 때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남북관계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북한은 조한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북한이 동포가 아니다라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 북한이 저렇게 나오니까 야 이제 우리도 뭐 북한과 모든 관계를 끊고 아니 싫다는데 그냥 우리끼리 살면 되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우리 동포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놓으면 정말 이 대한민국이 두 개로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도 대한민국입니다. 엄연히 헌법에 3조 4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조금 더 관심 갖고 어떠한 경우라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라는 조한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관심이 있어야 이러한 논의가 더 이상 진척되지 않습니다. 북한도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